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주로 어제 한 이야기에 좀 보충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플레드 플러스가 이제 캔슬됐기 때문에 좀 더 루시드가 좀 부각되는, 왜냐면 지금 루시드의 최상급 모델은 이제 500마일을 가니까요.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이 어나니머스의 이 해커들에 대한 어떤 선전포고 같은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거가 좀 내용이 많이 잘못됐거든요. 제가 어제 이걸 자세히 얘기를 하지 않아서 제가 마치 이거 너무 동조하는 양, 제가 동의하는 부분과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중심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지금 루시드 모터가 지금 테슬라의 점심을 깎아먹을 거라는 트윗에 아주 웃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아직 차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게 그냥 막연히 테슬라의 어떤 파일을 갉아먹는다라는 게 와닿지 않죠. 그리고 그 이유는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계속 많이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그래도 이제는 루시드가 아직 차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스펙만으로 테슬라를 이길 수 있는 스펙이 하나 생겼습니다. 물론 럭셔리한 것도 하나 더 들어가긴 하겠군요. 근데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았죠. 저는 이 실물을 보고 왔으니까. 차라리 현대 제네시스라든지 기존의 내연기관의 그런 독일 3사의 내장이 훨씬 더 고급스러워서, 그래도 테슬라보단 고급스러우니까, 그래도 제일 대표적으로 전기차 하면 주행거리 아니겠습니까? 네, 테슬라보다 더 깁니다. 이제는 가격은 한 13만 불. 그 드림 에디션은 지금 예약하면 웨이트리스트에 넣어준다는데 그거 한 15만 불 가 있죠. 아마 텍스 크레딧을 받으면, 요 텍스 크레딧도 좀 수정을 해야겠지만, 텍스 크레딧을 받으면은 좀 깎아지겠지만 워낙 차 가격이 비싸서 그래도 이제는 주행거리가 원탑인, 그렇지만 파워라든지 100까지 가속한다든지 쿼터 마일을 돌파하는 성능은 플레드보다는 떨어집니다. 그래도 주행거리 하나는 이제는 테슬라보다 길다라는 거죠. 과거에 루시드가 프레젠테이션에서 주행거리들은 자기가 제일 길 거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게 현실화됐네요. 이거를 예측하고 했는진 모르겠지만 제일 긴 차가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나올 준비를 꼭 보이는 것 같긴 합니다. 계속 테스트 드라이빙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얼마나 긴 주행거리가 필요할까요? 최근에 이런 썰베이들, 닛산 리프가 이제 유럽에서 팔리는, 혹은 이제 조이도 할 수 있겠죠. 밑바닥이 비슷하니까. 지금 얼마나 주행거리가 필요할까? 당연히 길면 길수록 당연히 좋지만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500마일이 꼭 필요하냐? 그렇지만 저는 역시 당연히 길면 길수록 좋다라는 거에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이제 배터리 무게라든지 가격, 그런 것들이 좀 걸림돌이 되니까요. 그리고 무게가 늘어나면 친환경과는 거리가 생기니까. 그래도 길면 겨울에 주행거리 감소면도 있기 때문에 편리하긴 편합니다. 당연히 긴 게 좋지만 이런 썰베이들을 보면 결국 전기차는 충전이라는 그 환경, 인프라스트럭처라든지 여러 가지 현재 차는, 전기차는 좀 패러다임의 전환기에 있습니다. 이 썰베이를 보니까 전기차를 몰게 되면 기존 내연기관보다 짧게 다닐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유럽에서 보니까 훨씬 더 길게 많이 타고, 저도 진짜 물론 위치적인 영향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리고 가정 환경이라든지 개인적인 환경이 다 다르니까요. 그래서 차를 더 이게 뜻하지 않게 주행거리가, 여행도 많이 다녀서 긴 것 같지만 전기차를 타게 되면 이 썰베이에서도 나왔듯이 잘못된 정보라면서 이제 지적하는 게, 아직까지는 충전비라든지 메인테넌스 피가 싸다 보니까 이 닛산 리프 주행거리가 짧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차를 이용하면서 평균적으로 내연기관보다 더 멀리 간다라는 점. 닛산 역시도 괜찮은 주행 보조 장치를 리프에 좀 그래도 테슬라만큼은 아니더라도 달고 나오니까 그런 면들 때문에 더 주행거리가 길어진다라든지.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메인테넌스와 아직까지 그 싼 전기값이겠죠. 보조금이 좀 있으니까 유럽 같은 데도.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유지비가 싸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멀리, 더 많은 주행거리를 뛰더라는 겁니다. 전기차를 타게 되면 마실용이라든지 짧은 거리만 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듯 이제 종합적인 것들이 반영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걸 놓고 베이스를 생각했을 때 나중에 자율주행 차들이
제 생각에는 한참 남았지만 사람들이 차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차츰차츰 편하면은 공유 경제보다는 또 이런 서베이를 토대로 추측할 수 있는 거는 사람들이 차를 많이 사겠구나. 차 가격이 싸고 자율주행과 유사한 기능들이 많이 보편화가 된다면은 더 많은 거리를 사람들이 많이 탈 것 같다라는 생각도 여기에서 들게 됩니다. 뭐 여튼 종합적인 것과 전기차를 갖는데 좋은 경험이 된다라면 사람들은, 그리고 유지비가 싸다면 더 많은 거리를 더 잘 이용한다라는 거지, 주행거리 하나만 보기는 좀 쉽지 않은 것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인프라스트럭처가 잘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긴 주행거리는 당연히 칭찬할 만하고, 이제 제일 긴 거리는 루시드가 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4680 배터리가 나올 때까지는 이 루시드의 드림 에디션, 에어는 그런 스페셜 에디션이 아닌 최상위 모델은 이제 내년 초부터 나오니까 그때까지도 아마 최장거리는 이 루시드 에어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요 텍스 크레딧, 아까 루시드나 여러 지금 자동차 회사들은 테슬라와 GM을 제외하고는 물론 법안이 바뀔 것 같긴 하지만 이 텍스 크레딧을 많이 받죠. 제가 그때 리베이트라는 말을 했는데 이걸 구분 짓기 위해서 한 건데, 여전히 이제 법안이 이런 데는 크레딧으로 하고 댓글에서도 조금 이게 잘못됐다라고 지적하신 분도 있었는데, 좀 단어는 조금 잘못됐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딱히 수정을 하지 않은 이유는 결론에는 전혀 영향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하고자 하는 내용은 잘 전달이 됐을 거라 생각이 됐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었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 나온 법안들의 문제들을 제가 그때, 저도 이걸 예측하고 제가 미리 만들었지만 다른 이런 메이저 언론사들에서도 그 부분을 제대로 꼬집어줬습니다. 잘 이렇게 설명해서. 그러니까 다시 재확인해 준 거죠. 이게 문제가 뭐냐면 차를 살 때 돈을 받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받는 거니까 그걸 다 크레딧으로 통칭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에서 주는 크레딧이 대부분은 살 때 바로 깎아주긴 하는데, 중앙정부의 크레딧은 나중에 텍스 파일링을 할 때 돌려받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낼 세금을 깎아서 받는 거거든요. 제가 모델 3를 살 때 이랬죠. 모델 Y 살 때는 이미 다 날라가서 없어졌지만, 그렇게 되면은 7,500불을 다 받으려면은 개인 소득이, 그러니까 가족이 없다라고 하면, 애가 없다라고 치면 65,000불, 최소 65,000불은 넘어야지 이 IRS에서 제공하는 전기차 텍스 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결혼을 하게 된다든지, 그리고 외벌이가 되고 아이가 있게 되면 소득은 훨씬 더 억 단위로 갑니다. 6피겨로 가야지 7,500불을 다 드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부양가족이 더 늘면 더 많이 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저 7,500불을 다 탈 수 있지, 소득이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면은 저 크레딧을 다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갖게 되면은 싼 차가 안 나온다라는 겁니다. 결국 고소득자가 전기차를 타게끔 만들어진, 이게 현재 법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소득이 낮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지원금을 받기가 아직까지 용이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캘리는 아마 올해부터, 캘리포니아는 이제 소득을 보고 좀 더 지원금을 집중적으로 주는 방식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뭐 차츰차츰 그렇게 이제 바뀔 거라고, 저소득층을 위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트렌드로 갈 거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지금 올라와 있는 법안도 사실은 이런 원래 기존의 중앙정부 크레딧에 근거하기 때문에 제가 그 정치쇼라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고소득자한테 맞춰져 있기 때문에 4인 가족 기준으로는 제 생각엔 이거 거의 하나로 환산하면은 억은 넘어야지 이 크레딧을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 또 다른 공제가 또 들어 있으니까 그게 이제 다 그런 게 어떻게 작용하냐에 따라 다르니까 넉넉히 하려면은 소득이 굉장히 높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7,500불을 다 탈 수가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좀, 그러니까 이 법에 대해서 크게 기대를, 너무 또 큰 기대는 안 하는 게 좋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법의 허점을 다시 한번 제가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걸 다시 가져왔고요. 여튼 명칭은 크레딧이지만 나중에 세금 보고할 때 받는 크레딧이다. 그래서 고소득층이 집중돼 있다는 점과 그 어너니머스의 그 해커 집단, 말 그대로 이거 뭐 아무나라는 뜻이니까, 이거 뭐 익명의 뭐 이런 뜻이니까 이 기사를 보면은 어너니머스가 이게 자기네들이 아니라는 얘기도 있죠. 근데 해커 집단 이름답게 이게
올린 영상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구별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도 100번 양보해서 맞다고 하더라도 제가 첫 번째 그 일론 머스크의 그 관종이라고 이분들이 얘기하거든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그리고 어제는 아무래도 일론 머스크의 기행이 좀 더 집중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요 애도 잠깐 한마디, 그렇지만 자료는 넣지 않았죠. 이제 갖다 썼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걸 다 동의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면 대부분 얘기들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아니 테슬라가 보조금이 아니면 수익이 안 난다라는 것도 제가 엄청 많이 얘기했죠. 그거랑 아무 상관이 없고, 그리고 코발트의 비중을 줄인다든지, 그리고 배터리를 리튬을 얻는 것도 친환경적으로 얻으려고 굉장히 기술 개발을 노력하고 있고, 근데 무슨 이제 어린아이를 착취한다든지, 근데 물론 현재 그런 광물들을 얻는데 안타깝게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비단 테슬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LG도 문제고요, CATL도 문제고, 파나소닉도 문제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그래서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 노력을 무시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라는 거죠. 확실히 친환경 쪽으로 가고 있는 방향은 맞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비판할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들이 상당 부분 틀렸다. 그리고 뭐 창업자가 아니다. 그 literally 창업자는 아니죠, 테슬라에. 그치만 그 창업자분들의 방향은 현재의 테슬라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분들은 스포츠카를 만들고, 본인들이 전기 스포츠카를 만들고 싶어서, 저같이 전기차를 좋아해서 뭐 그런 의도에서 했지, 회사를 이렇게 키우실 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의 회사는 일론 머스크가 이끌어서 방향을 이렇게 틀었고 이런 식으로 이끌었기 때문에 현재 테슬라가 있는 거지, 그 창업자분들과는 지금 의견이 달랐죠. 그러니까 사실상 현재의 이렇게까지 테슬라를 이렇게 만든 최대의 공헌자, 최고의 이런 컨트리뷰션을 한 사람은 일론 머스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 창업자라고 좀 그렇게 확대 해석하는 것까지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어나니머스가 얘기하는, 이게 어나니머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 해커 집단은 그 실체를 잘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이 하는 얘기의 초반부 관종과 그런 기행적인 면에는 동의를 하나, 그 뒤에 팩트라고 얘기하는 그 내용들은 전부 틀렸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부연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저 역시도 그런 면이 너무 부각되면은 밀러 일론 머스크 이런 지금 트렌드가 이제 SNS에서 또 소셜 미디어에서 반대 물결로 일어나는데 그 부분에도 동의를 합니다. 자, 그리고 좀 있으면 아마 중국의 5월달 수치가 나올 건데요. 그 전에 JP모건이 낌새를 챘는지 한 발 빼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JP모건이 이건 업데이트를 한 겁니다. 그래서 재미났는데, 지금 JP모건이 굉장히 재미난 해석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설령 지금 5월달에 판매량이, 중국 판매량, 테슬라의 판매량이 줄을 수도 있으나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답니다. JP모건 말이 뭐냐면, 직접 가서 상하이에 가서 이런 상황들을 직접 봐보니까 주요 원인이 그린 라이센스 플레이트, 그러니까 중국에는 이런 친환경 플레이트?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얻어야지. 저도 듣기로는 베이징이라든지 벨트웨이라고 하죠, 시를 이제 감싸는 그런 고속도로를 아마 친환경 차만 들어간다든지, 환경 규제라든지 이제 미세먼지들이 중국도 심각한 문제니까요. 내연기관들은 어느 정도 제재가 있는데 이런 전기차를 몰게 되면은 그런 벨트웨이를 이용할 수 있다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 거죠. 근데 이 과정이 레지스트레이션 프로세스가 좀 많이 변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프로모션 하기 위해서 시간이 원래 오래 걸렸는데 이게 짧아진 것 같긴 한데, 요런 과정에 있어서 생기는 rationalization? 이런 문제라는 거지 큰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세스상의 어떤 이제 바뀌면서 생기는 일종의 착시 효과, 그런 거지 여전히 중국에서의 판매량이라든지 생산량은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인다라는 겁니다. 이런 또 색다른 해석이 있어서 가져왔고, 결론은 아마 높은 확률로 크게 문제까지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JP모건 말대로 조금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렇게까지 만대도 안 된다라는 거는 믿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어제 보여드렸듯이 인재 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이런 세컨더리 인포메이션을 봤을 때 잘하고 있다. 그리고 소소하게 테슬라 소식으로는 기가 텍사스는 이건 뭐 완공도 안 되는데 로봇이 이제 테스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돌기 시작했고요. 아직 공장의 외형이 이런 것들이 그래도 완벽하게 갖춰지진 않았는데 참 테슬라는 이런 면에서는 참 빠릅니다. 그러니까
같이 지어져 가면서 계속 내부적으로 테스트하는, 정말로 연말에는 어떻게든 사이버 트럭이든지 세미를 소량이나마 진짜 인도하려는 모습이 확실히 보이고, 모델 Y도 연말에는 어떻게든 나오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또 기대를 하게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주변 소식들입니다. 저는 이제 많이 스탠스가 바뀌었죠. 웨이모랑 크루즈를 굉장히 많이 응원합니다. 왜냐면 자칫 잘못하다가는 진짜 시장이 날아가게 생겼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부정적으로 돌아서서 제발 빨리 좀 어느 정도의 가능성은 좀 살려두게 이분들이 잘 하셔야 되는데, 지금 샌프란시스코 캘리에서 이제 퍼밋을 얻었다고 합니다. 크루즈도 그래서 이제 다운타운에서 테스트를 하는 거죠. 이제 사람을 안 태우고, 그리고 아마 요금은 받지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회사들이 그래도 이렇게 앞서가면서 이런 법적인 문제들, 실제로 친환경이든 이런 자율주행이든 우리가 법적인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요렇게만 요즘은 이제 축약해서 얘기를 넘어가는데, 전에 얘기했듯이 충전만 하더라도, 단순히 이거 말고도 진짜 할 얘기가 많지만 충전만 보더라도 전기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사기업이 못 팔게 되어 있는 주들도 있습니다. 미국 내. 그러니까 분당 차지를 하는 겁니다. 킬로와트당 차지를 하는 게 아니라 분당 차지를 하게 되고, 그러면 그렇게 차지해서 요금제를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은 충전 속도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이 그걸 노리고 이제 행동들이 어뷰즈하는 쪽으로 흘러갈 수 있고, 그리고 킬로와트당 가격을 지금 매긴다 할지라도 그게 한시적으로 해결해주는, 주는 주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빌미로 또 소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가 걸려서 사업이 느리게 간다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리뉴어블이나 전기차나 이런 자율주행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이 앞서가는 것도 나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리 길을 닦는 효과도 이제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리고 경쟁도 되고요. 그래야 소비자들이 즐거운 겁니다. 잘 이렇게 해서 선의의 경쟁을 했으면 좋겠고요. 자, 잊을만 하면 나오는 애플의 전기차 이야기들입니다. 애플이 굉장히 전기차에 관심이 많은 거는 이로써 정말 확실합니다. 근데 딱히 어떻게 길이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업체를 계속 컨택하면서 어떻게든 이 판을 짜보려고 무단히 애를 쓰는 것 같은데 쉽지 않죠. 제조업이. 물론 애플이 자기가 거의 제조하듯이 설계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이제 폭스콘이나 이런 것들이 컨트롤이 되겠죠. 그렇지만 전기차는 그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쉬워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CATL과 BYD는 당연히 컨택이 없다라는 듯하니까 코멘트를 잘 안 하려고 하는데, 확실한 건 잊을만 하면 이렇게 애플은 전기차를 만들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동네방네 열심히 컨택하고 다니고 있다 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